자, 그리고요. 자, 권리장전이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권리장전이라는 게 나오고, 자,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문서가 툭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권리장전입니다. 이렇게 제시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서가 툭 자료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보셔야 되냐면, 자,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영국의 명예혁명에서는 권리장전이 나올 거고, 미국의 독립혁명에서는 독립선언문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에서는 인권선언문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딱 자료가 그냥 이름 없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권리장전은 1조, 2조, 3조, 4조 이런 식으로 조항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독립선언문은 그냥 이런 1조, 2조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문장,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인권선언문은 이것도 조항으로 1조, 2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조항 형식으로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또 헷갈리시겠죠? 헷갈릴 수 있죠? 권리장전하고 인권선언문하고 헷갈릴 수 있죠? 그런데 권리장전은 이렇게 모든 조항에 의회에 대한 조항이 다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권리장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회 허락 없이 왕 너 네 마음대로 정치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제임스 2세 보니까 네 마음대로 하던데, 그러니까 전제정치라고 했겠죠. 네 마음대로 하던데 안 돼 이젠. 의회가 뭔가 만들어오면 의회 허락 받고 해. 의회 승인 없이 뭐 하지 말아라. 의회 승인 없이 뭐 하지 말아라. 의회는 자유로워야 한다. 의회 간섭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의회 중심이다.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조금 더 중요한 것은 독립선언문은, 자, 저항권에 대한 내용이 좀 담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 정도만 알아도 이제 문서를 구별하는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정리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권리장전이 만들어졌고, 권리장전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 의회 승인 없이 뭐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미국의 독립혁명으로 넘어가 볼까요? 미국의 독립혁명. 자, 그리고 연도도 외우세요, 여러분. 연도도. 자, 영국의 명예혁명 1688년, 미국의 독립혁명 1776년,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1789년. 아니, 무슨 역사 시간도 아니고 연도를 외웁니까? 외우는 게 좋아요. 순서라도 잡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 주변 정황이나 이런 것들 좀 하려면 외우는 게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외우는 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독립혁명은 특이하죠. 그러니까 지금 청교도인들이, 자, 영국에 살던 청교도인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신대륙이었던 미국으로 옮겨오고, 근데 그들은 영국의 식민지처럼 운영이 되다가 더 이상 우리에게 권한을 주지 않을 거면 우리에게 세금을 걷어가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그런 독립혁명을 이제, 그러니까 독립전쟁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좀 특이한 형태죠, 미국의 독립혁명은. 자, 그래서 독립선언문 보면은, 자,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요거예요. 자, 어떠한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에 어긋날 경우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권리를 갖는다. 자, 뭐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까? 로크의 저항권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요게. 요 부분이. 그래서 독립선언문이 시험에 나오면 요 부분은 빠지지 않고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표현도 여러분 중요히 알아두셔야 돼요. 자, 미국의 독립혁명에 의해서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졌다. 시민혁명은 영국의 명예혁명이 최초인데 왜 미국한테 최초라고 얘기하지? 맞아요. 시민혁명은 영국의 명예혁명이 최초인데, 혹은 영국의 청교도혁명이나 영국의 명예혁명이 최초인데, 어쨌든 영국이 최초인데, 영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이 바라던 시스템은 뭐냐면 바로 입헌군주제예요. 자, 입헌군주제입니다. 즉, 영국의 명예혁명을 통해서 나온 정치적 결과물은 아직
공화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반면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공화제가 만들어졌던 것은, 그것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화제가 만들어졌던 것은 미국의 혁명이었다.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과격했던, 막 단두대 등장하고, 그쵸? 자, 그리고 가장 또, 이 프랑스 혁명은 1789년도였지만 그 이후로도 프랑스는 굉장히 갑자기 막 나폴레옹이 등장한다거나 정치적 격변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영화 뮤지컬 영화 그 이름이 뭐죠? 또 장발장 나오는 그 레미라제불이라는 영화를 보면 당시 프랑스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는데 어찌됐든 자,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났고 프랑스의 혁명은 여러분 신분제 그쵸, 여기 나오네요. 자, 신분제에 대한 불만이 컸습니다. 신분제.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상징하는 그래서 제3신분이 여기 있고 지팡이 짚고 허리 구부리고 있어. 근데 요 위에 또 제2신분이 얹혀 있어. 또 요 위에 제1신분이 얹혀 있어. 결국 이 제3신분이 모든 노동과 모든 부담은 다 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분제에 대한 불만으로 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고요. 자, 보시다시피 프랑스 대혁명 때 나왔던 인권선언문도 이렇게 조항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항 형태로 되어 있고 홉스, 로크, 루소 모든 사회계약자들의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인권선언문이다.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대의 민주주의 사상에 총망라되어 있는 게 바로 인권선언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프랑스의 혁명은 또 영국이나 미국과는 좀 다른 게 프랑스의 혁명의 영향, 또 프랑스 혁명 직후에 또 나폴레옹이 혁명 정신을 전 세계에 퍼뜨리겠다라고 하면서 막 침략 전쟁하고 막 그러잖아요.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프랑스 혁명의 가치에 대해서는 자유, 평등, 박애 뭐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는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향력이 가장 컸던 시민혁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근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이 시민혁명도 부르주아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자, 여러 노동자와 농민들, 여러 민중들에게 퍼지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여전히 정치적 불평등은 존재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현대 민주주의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